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지자체의 주민 참여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참여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추진한 전국 첫 외래어 동명칭 에코델타 동이 정부 승인에 실패하고도 이 명칭을 다시 추진합니다.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명칭으로 지을 계획인데 의회에선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사하구 하단 유수지에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 복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을 비롯해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가 입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직접 참여토록 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주민참여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11년 도입됐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참여를 보장한 제도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주민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 지난 2020년 예산은 12조 5천억 원, 이 중 주민참여예산은 0.13%인 16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15조 6천억 원으로 3조 원 늘었지만 주민참여 예산은 이 중 0.02%인 3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편성된 예산 또한 일반 사업으로 편성해도 되는 예산을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무늬만 입힌 경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주민 참여 예산 비율을 높이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부산의 16개 구군도 시와 비슷했습니다. 구군 전체 주민 참여 예산이 지난 2020년 237억 원에서 올해 115억 원으로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 예산만 놓고 보면 기장군이 0.03%로 가장 낮았고 강서구가 0.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이 같은 분석 자료를 발표하며 부산 지자체의 주민 참여 예산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화하고 그리고 이미 확인되어 있는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지금 지자체에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지자체 세금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예산을 주민들의 수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예산위원을 성, 연령, 지역별로 대표성 있게 구성하고 홍보와 다양한 시민참여 방식을 고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강서구가 에코델타시티의 법정동 명칭을 전국 첫 외래어 동명칭인 에코델타동으로 지으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서구는 이 동명칭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명칭을 에코델타동으로 지으려 하자 이를 의결해야 할 의회에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에 새로운 법정동을 신설하고 그 명칭을 에코델타동으로 지으려 했습니다. 구는 부산시를 거쳐 행안부에 승인 요청을 했지만 외래어 법정동 명칭이 국어기본법과 국어지능조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 승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강서구는 에코델타동을 다시 추진합니다.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명칭을 에코델타동으로 지은 뒤 법정동 승인에 다시 도전한다는 구상입니다. 행정동은 지자체 조례만으로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구의회에서 조례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회에선 반대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구 의회 박상준 의원은 에코델타동 명칭 강행은 정부와 주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각기관에 대한 독단적 행정이나 무시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이제 여론에 대한 무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회도 무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이제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의회에 이제 의견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조차도 없었고, 특히 동명칭이 없어 빚어지는 피해는 모두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입니다.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 등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등기 절차도 지연이 될 거고, 처음부터 이제 에코델타 동에 대한 이제 법정도 외래를 사용 안 했었으면은 행안부에서 이제 승인이 끝나고 행정적으로 다 문서에 작성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에 동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되는 2027년쯤 행정동 명칭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한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더욱 촘촘한 늘봄학교 운영에도 나섭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지난 2년간 학력 신장과 아침 체인지를 통한 인성교육, 늘봄학교 운영 등으로 취임 초 대비 교육정책 만족도 12.2%포인트 상승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난 2년이 부산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해 한달음 달려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2년은 힘차게 도약하고 비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성과를 내었던 우수한 정책들은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발전 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부산교육을 탈바꿈시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 교육감은 남은 2년은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한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급별로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부산형 학력 신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상반기 문을 연 부산항공고를 시작으로 지역 핵심 산업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직업계고 개편에도 속도를 냅니다. 또 늘봄 수요가 많은 명지와 정관에는 늘봄 전용학교를 설립하고 주말 늘봄학교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타 시도보다 6개월이나 빠른 지난 3월부터 전체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의 2시간 무상 학습행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운영하고, 놀이, 수학 등 양질의 학습행 늘봄 교육과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개발 보급하여 수준 높은 학습행 늘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 등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말을 줄였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초중고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참여형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콘서트와 위헬프 스퀘어, 위헬프 체험 연극으로 구성됩니다. 위헬프 스퀘어는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한 예방교육과 관계 형성 특강, 문화 공연으로 이루어지며, 위헬프 체험 연극은 학교폭력 심각성 인지와 상황극 체험, 갈등 해결 교육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 복합센터가 부산 사하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복합센터에는 도서관을 비롯한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가 한자리에 위치해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실용 한국어 수업 시간, 학생들은 결혼 이민자 여성들. 사하구 가족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 전까지 두 곳의 센터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던 사하구 가족센터가 하단 복합센터의 하나의 공간으로 합쳐지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원화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뭐 다른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사업적으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족센터뿐 아니라 하단 도서관도 복합센터에 입주를 마쳤습니다. 사하구 직영 공공도서관으로 체험형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탁 트인 조망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주변에 이제 이런 공간들이 없었는데 이런 공간들이 생겨가지고 특히 저희는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 2일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 복합센터가 부산 사하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단 유수지에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사업비는 185억 원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오늘 그 사하구 주민들께서 좀 더 많이 이용을 하시고 도서관과 가족센터뿐 아니라 공동 육아 나눔터와 생활문화센터도 이 하단 복합센터에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하단 복합센터. 이 문화 복지 기반 시설이 부족한 서부산권에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시와의 당정협의회를 지난 5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수영 시당위원장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해 부산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법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남북권 혁신 성장 거점 조성 등 부산의 핵심 당면 현안에 대해 당과 부산시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수영 부산시당 위원장은 각 지역별 현안들도 모든 역량을 다해 챙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더위 속에 고운 자태를 드러내는 꽃이 있습니다. 진흙에서 피어나는 연꽃인데요. 기장군 철마면 곰내 연밭에 연꽃이 만개하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꽃향 가득한 현장에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은한 분홍빛을 띠는 홍련과 새하얀 색으로 단아한 모습의 백년이 저마다의 매력을 뽐냅니다. 기장군 철마면에 위치한 곰내 연밭. 이른 더위에 6월 말부터 연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녹색의 넓적한 연잎과 연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맑고 고운 수채화 같습니다.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와 하트 모양을 보여주는 어린 연잎도 선물 같은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특히 토종연은 꽃이 오래가면서도 은은한 색상과 짙은 향기가 특징. 연꽃의 향연은 매년 여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가족 여행차로 해서 그 경기도 안성에서 왔습니다. 이 근처에 연꽃밭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오늘. 저도 이렇게 연꽃이 이렇게 많은 거는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우리 딸과 와이프도 연꽃을 좋아해가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꽃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곰내 연밭은 지난 2009년 낙후된 마을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뒤 정성으로 가꿔오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8,000평가량인데 평지에 있는 보통의 연밭과 달리 계단식의 다락눈에 만들어져 연밭 사이사이를 걸으면서 보다 가까이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밭을 다른 데 둘러다 보니까 너무 팽지고 클 때는 안에 있는 연을 볼 수도 없고 안에 있는 것도 카메라 또 찍는 분들도 안에 거를 찍기가 상그럽고 이래서 우리는 우리 마을의 앞에다가 다래기 논에다가 하면 자연 그대로 했으면 꼬불꼬불한 눈두렁을 타고 카메라맨도 사진 찍고 또 애들도 그 쭉 가는 모습도 너무 이쁘다 생각을 하고 그래 여기를 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연을 활용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을 마을 발전에 이용하면서 연밭은 마을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곰내 연밭의 연꽃은 다음 달까지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 오는 14일에는 연꽃 개화에 맞춰 주민들이 마련한 행사가 열려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시의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부산시가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지역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통계를 시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은 올해 3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더해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소멸 위험 지수는 0.49로 전국 평균인 0.61호보다 낮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통계로 나타난 겁니다. 이에 부산 시민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시가 지역 소멸 위험을 인정하고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가 6년 동안 인구 정책에만 4조 5천억 원을 투입했으며 청년 정책은 100여 개, 3년간 5천억 원을 썼지만 3년간 청년은 떠나고 순유입 효과는 거의 없었다. 부산시의 인구 감소에 대한 기존 정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엔 정치 노동계,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 등도 참여해 시를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이 소멸 위험 단계가 된 것은 엑스포 유치와 각종 개발 정책에 집중하고 많은 예산을 쓴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형준 시장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부산시의 정책을 보면 청년 정책도 그렇고 인구 대응 정책도 그렇고 예산을 쓰고 정책은 많이 발표하고 있지만 지금 적절하지 못하고 유효한 결과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그리고 거기에 그 중에서 뭐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변경 또 다양한 전문가들 또 시민사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대책을 다시 개편할 필요가 있고요. 부산 시민사회는 시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 6월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린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여기에는 의외로 간단치 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한 숙박 공유 사이트입니다. 광안리 해변을 검색해보니 당장 예약 가능한 숙박업소들이 즐비합니다. 밀락 수변로 일대를 검색하자 광안대교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다는 글에 슈퍼호스트 숙박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위치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대부분 오피스텔 밀집 지역입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밀락 수변로인데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했던 예약이 가능한 숙박업소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젊은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모습들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가격도 괜찮고 다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그냥. 뭐 이렇게 성수기에 호텔가 진짜 뭐 5성급 호텔 이렇게 잡으면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뭐 이렇게 그냥 뷰는 괜찮은데 그래도 어쨌든 뭐 모텔도 아니고 뭐 가격대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숙박업에는 오피스텔과 주택, 빌라 등은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숙박업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모두 불법 영업입니다. 처음부터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보니 몰래 불법 영업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이익을 거두게 되니 이런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세금도 원천적으로 징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숙박시설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영업신고된 업소에 안에서 영업신고증을 확인 시켜가지고 하든가 그래 한에서만 있으니까 나올 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예 안 돼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를 법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따라서 관할 지자체가 매년 여름 성수기면 바닷가일 때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신고권에 의존하다 보니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성수기 광안리 일대에서 적발되는 불법 숙박업 영업만 200여 건이 넘습니다. 주택가가 아닌 외부 지역에 한정해서 이런 숙박업을 양성화해 철저한 위생관리 등과 함께 부족한 세수를 거두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 국립대학, 부산 이전 공공기관 등 64개 공공기관의 연간 사회적 경제기업 이용 실적이 2%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기준 부산 지역 64개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이용 금액은 전년 대비 0.05% 증가한 608억 원, 이용률은 2.83%에 불과했습니다. 2%에 대해서 정체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끼리 이러한 그 관행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동력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구매 비율을 높이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와 공공기관은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으로 기관별 총 구매액의 5% 범위 내에서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이용이 저조한 것은 실제 구매하려는 제품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주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호해서 성장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기업을 이제 키워가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도 그러한 제도적 장치 또는 이제 실제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다. 경실련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품질 개선에 대한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활성화 등 공공기관의 마중물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